드루킹이 샌다이 총영사를 가라고 그랬는데 그 제안을 받고 그 한직에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거절했다고 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께 좀 여쭤보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루킹 인사청탁 진술에 김경수 측에서는, 김경수 지금 후보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드루킹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인사청탁 내막은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자리를 보장했다. 김경수 전 의원이 두 자리를 약속했는데 한 명은 합류하고 한 명은 탈락했고 또 그다음에 오사카 총영사 1급 외교관 준하는 자리에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추천했다 무산이 됐죠. 그다음에 김경수 당시 의원이 샌다이 총영사 직접 샌다이 총영사직 추천을 제안했는데 내가 그 한직에 왜 가요 하고 거절했다. 이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김경수 전 의원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경수 흔들기다. 정치적 목적에 의구심이 든다. 이런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의현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 주라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김경수 의원 댓글 조작 요청 받으신 적 있나요? 대선 전 달린 댓글에도 매크로 사용하셨습니까? 대선 전에도 매크로 이용해서 댓글 조작하셨습니까? 댓글 조작 요청 김경수 의원한테 받은 적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킹크랩 언제부터 구축하셨고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자, 저 양무석 박사 준비되셨어요? 예. 어떻게 돌아가는 저는 거예요? 뭐 지금 그 드루킹의 그 보복 시즌 2라고 보는데요. 아, 예. 드루킹이 1차적으로 구속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러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그 공격, 댓글과 그 댓글 공감수 그 수치 그 조작을 통해서 1차적인 공격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드루킹이 이 김경수가 뭔가를 거래를 나랑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사카 총영사하고 샌다이 총영사의 차이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루킹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가 극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드루킹이 왜 굳이 저 이야기를 하면서 김경수를 쳤을까? 결국은 김경수가 이야기했던 협박을 받았다, 위협을 당했다의 그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확정되거나 증거로서 채택하기 힘든 그러면서 증명하기 어려운 저러한 발언들을 이제 던짐으로 김경수 후보를 이제 흔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의혹 부풀리기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경수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나온 상황에서 또다시 김경수 후보를 흔드는 정치적 의도, 즉 보복의 관점에서의 김경수에 대한 보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영진 변호사는 한참 생각하다 딱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김경수 후보가 썩은 고기를 물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안 한 것을 입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안 한 것을. 내가 한 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따라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저쪽에서 자꾸 나를 했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또 법적으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그 객관적인 물질 같은 것들도 증거가 되지만 사람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을 탄핵하는 유력한 증거로서 드루킹의 진술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말로 김경수 의원이 그런 일을 안 했다라고 하면 지금 정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악연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 변호사님. 이거는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말하자면. 뭐라고 나왔냐면 12월 28일 날 김경수 의원이 전화를 해서 도씨를 샌다이 영사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말했지만 한직이라 거절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작년 12월 28일 날
김경수 의원하고 이 김경수 두루킹 이 사람하고 간에 전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도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지금 영사로 가라고 했던 사람이 도 변호사라고 원래 나왔던 저 오사카 총영사라고 예, 예. 가라고 했던 사람한테 미안해서 지금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그럼 그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죠. 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한직이라고 생각한 주체가 드루킹인지 도 변호사인지. 만약에 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정말로 본인이 한직이라고 해서 싫다 그랬으면 이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죠. 드루킹 말에 지금 믿을 수 그러면 없으니까. 밝혀진 그러니까 확인을 진실이니까. 해보면 되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왜 샌다이를 무시합니까? 샌다이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인구가 100만 명이 일본 넘습니다. 저 동북지방 쪽에 그럼요. 인구 100만 명이 중심 넘고요. 도시. 거의 예. 관광 도시예요. 그리고 교육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렇게 흘러나온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확인해 보면 진실인지 되죠. 근데 자꾸 이거 가지고 샌다이를 진짜 얘기하면 안 무시한 되죠.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금. 샌다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교적 직급상의 1급을 원했는데 샌다이 총영사가 급이 낮다라는 것이니까 샌다이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지금. 예. 센 자리만 찾아가려는 사람들. 샌다이니까 센 거 아닐까요? 센 자리 총영사가 센 아니고 자리. 샌다이. 예. 사실은 이제 김경수가 센 사람이니까 자리를 약속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왜 김경수 의원이 순대본의 어떤 일을 하면서 네. 과연 자리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냐. 물론 저는 뭐 김경수 의원 개인의 성격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대선을 하는 사람이 어떤 누가 후보 본인이 아닌 다음에야 어떤 도와주면 어떤 자리를 주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굳이 그걸 믿어요? 또? 예. 그런 부분부터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만약 했다 그러면 사실은 김경수 의원이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오사카 총영사 아니라 일본 대사도 갔을 겁니다. 그러게요. 네. 저 김광석 부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아까도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좀 더 판정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전제로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된 건데 이제 드루킹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오사카 김경수 의원이 오사카 대신에 샌다이 총영사를 제의했다. 근데 그게 사실 그 제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의원이 인사청탁에 개입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이 김경수 나 혼자만 이렇게 내가 구속될 수 없다.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도 뭔가 연루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있는 것 같고. 웃기신 작전이다. 네. 그 말씀이시죠. 제가 그 표현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자제하고 있었는데. 논란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근데 어쨌든 물귀신을 왜 무시하냐 이런 뜻이죠. 그 두 번째 샌다이는 그러면은 왜 거부를 했느냐. 그게 관심인데 원래 이제 이 오사카 총영사 보낼 때부터가 상당히 그 전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상당히 의도가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래도 이권을 챙겨서 경공모의 어떤 물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오사카 총영사 할 때 나왔었는데 샌다이가 이제 관광 교육도시로 유명하긴 한데 인구가 한 100만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오사카는 오사카시 자체는 인구가 200~300만이지만 오사카 그 주변 한 거 하면 한 900만 정도, 900만 정도 되거든요. 거의 100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만약에 이권이, 그것도 교민도 많고 우리 교민도.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로 가야 뭔가 이 경공모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차명진 전 예, 오늘 그림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예. 드루킹이 이제 워크래프트라는 이제 이 게임에 나오는 그 마법사 중에 왕이래요. 그래서 그 드루킹의 입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드루킹한테 이 샌다이 총영사급의 어떤 조그만 옷을 주면 드루킹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날 우습게 보냐?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제 오늘 보도를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린 건데. 드루킹 들어가라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 뭐 추천하니까 샌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날 몰라. 하고 만평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꼬치꼬치 이렇게 물으시면 왜 드루킹이 저 사람이냐 이렇게 또 물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대답하기 그림을 곤란하니까 그렇게 이게 총을 전체적인 들여서 그렸네.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오늘 보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다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보도 내용이 상당히 육하 원칙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이 저는 이제 따라서 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과거에 저희 이 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막 전원으로 나온 것을 다 그냥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신 분들이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부터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렇게 금석지감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7시를 막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참 인과응보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합니다만. 네. 저 한 말씀 더 하시죠. 예. 이제 자꾸 뭐 우리가 보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 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뭐 이야기를 차전 하시니까 의원 얘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샌다이 이야기가 있었으면 이미 그 드루킹이 그 모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 주위에 있는 그리고 자기랑 함께하는 경공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사카 총영사 문제가 물 건너갔었을 때 그리고 그 논의가 막 나와가지고 도 변호사가 등장을 할 때 샌다이도 나왔어야죠. 예.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때 그 제대로 김경수 후보를 치려고 그러면 그래서 샌다이를 제안했는데 우리가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그때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은 드루킹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알려졌단 말이에요. 자, 총영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같이 붙어 나와야 되는 샌다이 이야기가 왜 지금 나올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좀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 총체성에 있어서 뭔가 계속해서 의혹 불리기와 정치적 보복의 행위가 지속적인 흔적을 쭉 남기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7시쯤 되면 되게 시장한데 좀. 저도 한마디 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죠, 뭐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일본 대사를 서로 뭐 주고받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그거는 좀 너무 세니까 오사카 총영사로 하자 그랬다가 다시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하니까 드루킹이 그때 이제 틀어져 가지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렇죠? 어떤 무슨 악플을 단 거고 그렇게 하면서 또 드루킹이 갑자기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이 앞뒤가 맞는 얘기죠. 근데 상당히 왜곡된 그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본 대사를 주고받기로 했다가 누가요?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요? 그다음에 오사카 총영사로 받기로 했다가 누가요? 누구랑? 그래서 특검을 그다음에 샌다이로 했다가 거절 누구랑 자 나중에 정확하게 팩트는 서로 주고받기로 했다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상 팩트인 것처럼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고 오사카 총영사라고 그걸 주고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팩트 왜곡이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특검 합시다, 특검. 그러니까 특검에서 부르면 가시든가. 모든 게 인과응보고요. 참 세상 천지 분간을 못하다가 이댁이 이번에 과연 끝장이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시죠.